안녕하세요, 텍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309K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집에 지금 와 있거든요. 저희가 내일 같이 낚시를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내일 타치오 갈치죠. 갈치랑 아지, 전갱이라고 그러죠. 네. 릴레이 낚시. 내일은 욕심부려가지고 갈치 전갱이 더블 게임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낚시를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다이와 전동리를 사용을 하시고 저는 이번에 시마노의 전동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2대 메이커죠. 시마노와 다이와의 서로 다른 전동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전동릴에 입문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시마노와 다이와 서로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모처럼 구매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마노와 다이와의 전동릴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뭐 번호대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500번이나 3000번 같은 경우에는 시마노나 다이와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크기가. 그렇죠. 근데 이 전동릴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대상 어종의 이제 무게나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릴 크기를 아마 나눌 텐데 제 생각에는 시마노가 훨씬 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이와는 시마노에 비교하면은 듬성듬성하게 종류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릴을 한번 가볍게 보여주시면 자, 우선 309K님 릴이 다이와의 159 300J. 이건 300번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건 시마노의 포스마스터 600번이거든요. 300번이고 600번. 얘가 번호가 더 큰데도 실제로는 이 모델이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시마노와 다이와에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릴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합사라인 2호가 300m 감기는 모델, 그 모델이 시마노로 따진다면 600번이 되겠고요. 다이와에서는 200번이 되죠. 그 다음 합사 4호가 300m 감기는 모델은 시마노는 1000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와는 제가 산 이 300번 모델이 그 정도 건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갈치라든지 이제 라이트 게임 그런 걸 위주로 할 거면 2호의 300m로 충분한데 상공구님은 조금 더 대상 어종을 폭넓게 보다 보니까 4호가 300m 감기는 300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조사도 다르고 릴 크기도 살짝 다르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낚시 영상 텍돌TV.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모델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이런 전동릴 가지고 마구로도 잡으러 가고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윗 모델이 500번인데 시마노는 3000번이 되겠고요. 그 위에가 600번이 시마노는 4000번, 다이와 800번이 시마노는 6000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맞진 않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고르실 때는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보통 다들 많이들 하시는 낚시는 다이와 기준에서 200번, 300번대 정도면은 대부분 다 할 수 있고 좀 깊고 큰 대상 어종이라고 하더라도 500번 정도면은 네. 대부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청난 심해서 뭐 엄청난 걸 건져 올리시지 않는 이상 보통 뭐 200번, 300번 아니면 뭐 5, 600번 정도만 가지고 있으셔도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동릴을 입문하신 분들이 뭐 대부분 주로 사용을 하시는 합사라인 2호나 4호 그 정도를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600번이나 1000번, 다이와에는 200번, 300번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딱 시마노의 600번과 다이와의 300번 이 두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크기가 다른 점은 있지만 두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한번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외관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외관을 비교해 봤을 때는 외관상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핸들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제조사의 제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가 핸들 쪽에 달려 있고요. 다이와는 핸들과 반대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코드가 다이와는 핸들과 반대편에 있어요. 좌 핸들인데 코드는 오른쪽 편에 있고 그래서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쥐었을 때 이쪽 부분에 케이블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쥘 수도 있고 이 케이블을 같이 쥐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이와의 디자인이고요. 시마노는 우핸들인데 오른쪽 편에 있죠. 핸들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마노는 이쪽 부분에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 전체로 이렇게 파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케이블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시마노의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모든 모델이 핸들과 같은 쪽에 케이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모델에 따라서는 다르니까 구입하시기 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바라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이 부분, 클러치인데요. 채비를 떨어뜨릴 때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클러치를 끊게 되면 이 버튼이 다시 원상태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상태가 클러치가 끊긴 상태고요. 그래서 해제를 할 때는 핸들을 돌리거나 아니면 클러치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려도 클러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치의 위치는 항상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게 시마노의 클러치고요.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옆쪽에 레버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는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똑같이 핸들을 조작을 하거나 이 레버를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이와는 클러치를 끊으면 이 클러치 레버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 부분이 시마노와 다른 점 같아요. 자, 그 다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명이 들어온 상태인데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그린인데 아주 약하거든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다이와는 지금 아주 밝게 올 화이트로 들어오죠. 이런 부분에서 시인성은 다이와가 월등히 우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뭐 기본 성능은 다른 점이 없잖아요. 디자인적으로 핸들과 케이블의 위치라든지 이 클러치를 연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 방법이 역시 회사가 다르니까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09K님이 봤을 때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브와 다이와의 조그 파워 레버 어떻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 뭐 저도 두 종류 두 회사 제품 다 검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보그라는 다이와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이 조그레버라고 불리는 이게 되게 심플하면서 되게 감각적으로 알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터치 드라이브라는 거는 중간속이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중간속에 설정을 해놓고 한번 살짝 터치만 해주면 바로 거기까지 릴에 터치 한번 하는 걸로 바로 설정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터치 한번 더 하면 이제 풀로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실수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조그레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돌려서 어느 정도 파워가 온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다이와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이와 제품이 이 다이얼로 이 리니어한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쉬운 그런 시스템이 다이와 방식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브 같은 거는 중간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조작을 하게 되면 풀파워로 감아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일단은 중간속으로 감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값으로 가는 거죠? 네, 자기가 사전에 설정한 값을 이제 중간 값으로 해놓고 거기서 조작을 하면서 조금 더 세게 하느냐 조금 더 약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게 시마노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눌릴 수 있는 이런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그 파워 레버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레버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조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와가 리니어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버 사용 방법인데요. 시마노건 다이와건 전동릴을 감아들이는 속도는 1부터 31까지 있습니다. 31이 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속을 제가 13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 터치 드라이버의 레버를 짧게 누르면 한 단계씩 움직이고요.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짧게 누르면 이렇게 한 단계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게 꾹 누르면 바로 중간속인 13으로 바로 올라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길게 누르면 제로로 떨어지죠. 짧게 누르면 일씩 올라가고 길게 누르면 바로 중간속으로 갑니다. 중간속에서 또 길게 누르면 바로 맥스로 가요. 여기서 또 한번 길게 누르면 하이로 가죠. 이 상태에서 길게 누르면 제로로 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자, 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 레버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속도가 올라가고요. 내려주시면 속도가 내려갑니다.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조그 레버를 살짝 올려주시면 지금 이 부분에 감는 속도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다이와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올려버리시면 바로 하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얼의 움직임에 따라서 순식간에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다이와의 조그 파워 레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아주 사용하기 쉬운, 직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마노에는 중간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이와는 그 중간속이라는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번 똑같은 속도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초보자인 제가 그 중간속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마노의 릴처럼 13 중간속을 한번 노려가지고 한번 맞춰볼게요. 어렵네요 이게. 12 52 16 13 15 15 지금 보시다시피 몇 번 해봤는데 13을 정확하게 노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스피드로 노려야 된다면은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브가 조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노릴 필요가 없고 대충 감각적으로 맞출 수 있다면은 다이와의 조그 다이얼이 편하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지금도 뭐 14, 15, 16 대충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13 부근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버와 다이와의 조그 파워 레버 이 두 가지 기능을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기능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우선 시마노의 터치 드라이브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중간속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정확한 속도로 감아 올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최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오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적응할 때까지 조금 힘든 게 바로 이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와의 조그 파워 레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조그 파워 레버는 뭐 감각적으로 조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3이든 15든 17이든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을 해야죠. 이 17에서 제 손가락이 멈추도록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터치 드라이브는 그냥 한번 꾹 눌러주면 끝나는 작업인데 제 손가락의 감각에 약간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속도에 맞출 때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귀찮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초보자일 때 이야기고요. 뭐 적응이 된다면 어느 시스템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도 초보자분들이 시마노냐 다이와냐 이걸 고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전동릴 입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